네, 현재 시간 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. 여전히 코스닥은 1%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오늘 시장 또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지 그 안에서의 타겟점은 없는지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엽 이사와 함께 할게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세 가지 상황실 준비해 봤고요.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. 수익성 개선 기대에 이마트의 주가는 상승합니다. 오늘 시장이 좀 다소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장대 양봉. 네. 오랜만에 장대 양봉이 거래를 수반하며 나와줬어요. 보니까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조금 더 강하고 기관도 같이 사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오늘 그 리포트 내용입니까? 그 수익성 개선 기대 그 내용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거예요? 그 부분도 있고요. 네.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제 좀 이제 장 끝나고 뭐 단독 뉴스로도 좀 나오긴 했는데 뭐 크로스 체킹은 필요하겠지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좀 풀기로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뭐 상생안 발표 예정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리포트에서의 그런 모멘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번 달에 이제 상생한 발표 기대감이 주가에 가장 크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내년에 실적 개선 요인으로는 뭐 스타컴 그리고 이제 지마켓 손실폭이 올해 대비해서 뭐 600억 이상 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. 그리고 또 스타벅스가 3분기 실적에서 그 리콜 관련 비용으로 한 358억 원을 이제 책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면은 3분기 실적도 예상치에 부합했고 그러면은 뭐 내년에 뭐 스타벅스가 진짜 뭐 특별한 이슈가 아니면은 올해 대비해서 2023년에는 기저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마케팅비 축소나 또 이제 뭐 제품 포장 그 PP센터도 이제 뭐 대규모로 뭐 통폐합하면서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좀 내년 기대감이 이제 뭐 한 달 후만 지나도 내년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시기에 좀 맞게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실 몇째 주 뭐 일요일은 쉰다 이런 거 있잖아요. 네,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많은 좀 불편함을 갖고 있었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라고 국민청원까지 예전에 또 올라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. 더불어 증권가의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일정 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면 지갑을 닫게 되고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. 저희가 오늘 BJF 리테일 다뤄봤는데 이 BJF 리테일은 오히려 소비 둔화에 소비 패턴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올라왔거든요. 네. 이마트는 어떤지 이 소비주들 안에서 뭔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, 뭐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 지금 무엇입니까? 네, 유통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 대형마트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편의점 쪽이 가장 뭐 탑픽, 뭐 수혜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불황형 소비라고 하니까 이제 소비가 이제 뭐 양극화 되다 보니까 뭐 이제 편의점, 뭐 생활 밀착형 중심의 이제 편의점과 또 이제 뭐 고가 소비가 되니까 이제 백화점 쪽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월드컵 특수 효과도 뭐 대형마트보다는 뭐 BJF 리테일이나 뭐 GS 리테일 좀 흐름을 보시면은 월드컵이 11월 21일부터 시작됐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그래서 월드컵 특수 효과도 이제 편의점이 수혜를 좀 받았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물가가 특히 이제 올해 급등하다 보니까 뭐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이제 뭐 신조어까지 등장하면서 이제 편의점을 뭐 직장인들이 이제 많이 찾는 거죠. 그래서 뭐 1+1, 뭐 2+1 행사도 많고 또 이제 편의점 4사의 지난 상반기 월평균 도시락 매출 증가율도 보면은 무려 28.1%나 증가했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을 찾고 있고 또 BJF 리테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20여 개 가까운 또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도 지금 뭐 소개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래서 또 편의점은 뭐 생활 밀착형 정말 뭐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런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 생활 밀착형 다양한 서비스도 이제 가까운 동네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뭐 긍정적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유통 쪽에서는
또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 소비 둔화와 맞물려서는 좀 대형마트보다는 좀 편의점 쪽에 또 매출 증가율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 내년 소비 침체로 인해서 유통주 내에서 패턴이 변화한다면 다량보다는 소량으로 바뀌지 않겠느냐. 네. 라는 거 이야기해 주셨어요. 하지만 일단 이마트의 경우에는 오늘 기대감들이 여러 가지가 더해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안에서도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. 그리고 주가도 보시면 굉장히 바닥권에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봐야 될지 기대감을 안고 이 종목을 조금 더 홀딩해 봐도 괜찮을까요? 투자 의견 주시죠. 네, 바로 한 줄 평 말씀드리면은 내년 상반기 기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왜 내년 상반기냐면은 일단 기대감은 오늘부터 좀 주가에 이제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45억 원이었고요. 뭐 그렇게 크진 않았고 그리고 또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적자였습니다.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적 개선 요인까지 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올해 상반기 좀 안 좋았으니까 내년 상반기 기저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신규 매수 가능할 것 같고 또 매수 가격은 97,000 뭐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매수 가격은 97,100원, 매도 가격은 11만 원, 손절 가격은 94,000원 제시하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이 가격 전략을 세웠을 때보다 지금 가격이 조금 높아지긴 했어요.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11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일단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손절가 94,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. 공동파업 위기 넘긴 현대중공업. 지금은 어떤 산업을 봐도 파업에 대한 이야기, 노사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. 그로 인해서 또 현대중공업도 조선사들의 경우에도 파업에 피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예정된 파업이 유보가 됐습니다. 그로 인해 오늘 4% 넘게 더 상승을 하고 있어요. 이 파업 유보로 리스크를 좀 털어냈다라고 봐야 됩니까? 어때요? 네, 일부는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좀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도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. 먼저 오늘 원래 이제 파업이 될 줄 알았는데 사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해요. 새벽 2시 정도에. 그래서 이제 교섭이 시작됐고 네, 뭐 16강이 시작할 그 시간, 뭐 한 새벽 4시에 그 인담의 협의안이 이제 마련에 이제 성공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잠정 합의안을 가지고 이제 8일 노조 찬반 투표 거쳐서 확정될 것으로 생각이 하는데 이게 정말 극적으로 또 새벽 뭐 2시, 4시에 됐기 때문에 뭔가 좀 긍정적인 그런 좀 뭐 결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. 뭐 그런 생각으로 이고 또 뭐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어서 좀 뭐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. 근데 이번 주 8일이 중요한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예정된 파업이 유보가 된 상황이고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. 네네. 그래서 8일에 노조 찬반 투표를 거쳐서 확정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앞서 저희가 이전에도 그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이슈 때문에 어떤 종목은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다. 네.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도 있었거든요. 근데 이와 더불어서 이 산업 전체를 봤을 때 NH투자증권의 의견이 저는 좀 솔깃했어요. 내년에 눈여겨봐야 될 산업을 NH투자증권 쪽에서 몇 개 선정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조선이 들어가 있어요. 네. 조선주들의 경우에는 참 말들이 많기도 한데 내년 산업 사이클에 변화가 있을 테니 눈여겨보자. 동의하십니까? 어때요? 그 내용보다는요. 네. 일단 실적 개선 기대감은 있죠. 네,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.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. 올해보단 내년이 좋다. 네네. 네. 실적 이제 수주도 많이 받아놨고,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, 후판 가격이 철강사와 지금 조선사가 아직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이렇게 지금 파결 안 되는 게 거의 뭐 사상 초유의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늦어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협상했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물론 각자의 그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또 실적과 관련돼서 뭐 철강도 그렇고 조선도 있고 힘들었으니까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은데 이게 후판 가격 협상 결과가 왜 진짜 중요하냐면 현대중공업만 놓고 말씀을 드려도요. 현대중공업이 14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10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12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14만 원부터 하락했었던 이유 중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가
경기 둔화 우려가 하나 있었고요. 그리고 후판 가격 인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또 뭐 힌지노 그런 또 이제 태풍 때문에 철강사 또 피해를 입으면서 후판 가격 인하가 아니고 인상이 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가 이슈가 좀 컸었거든요. 그래서 조선주들은 내년 실적 기대감이 있는 건 맞죠. 맞는데 이 후판 가격 협상 결과에 따라서 내년 실적 기대감을 조금 눈높이를 높일지 아니면 빨리 조금 더 흑자로 전환될지 아니면은 이게 아니면은 조금 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 늦춰지고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될지 그게 좀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. 뭐 한국의 11월 수주 뭐 글로벌 점유율은 뭐 38%로 2위. 뭐 오늘 나온 이제 기록인데 뭐 2위 뭐 괜찮은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글로벌 경기 감안한 이제 신조선가 상승세 둔화 우려도 있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모든 섹터가 뭐 경기 둔화 이슈에서는 정말 뭐 자유롭긴 어렵긴 하지만 일단 조선주에서 맞춰볼 거는 일단 실적인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친환경 수요, 선박 수요 뭐 등등도 정말 많긴 한데 일단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추는 상황에서 후판 가격 협상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후판 가격 협상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. 왜냐하면 실적에 네네. 비용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년 실적 개선의 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. 그럼 이 조선사 그리고 이 안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정리해 봤을 때 뭐 가격도 하락한다, 신규 수주 감소한다라는 반대파가 있는가 하면 정상화 기로에 놓여 있다. 그러니까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찬성파가 있거든요. 어느 쪽에 조금 더 투자 의견 주고 싶으신지 개인적으로 꼭 무조건 사야겠어라는 생각은 좀 잘 안 드는 섹터긴 해요. 아직까지 저에게는. 네네. 어떻게 보십니까? 한 줄평은 이제 내년 실적 기저효과 기대하자라고 이제 생각해봤고요. 실적은 좋아진다. 뭐 탑픽으로는 단연만 현대중공업인 것 같고요. 일단 조선주 중에서 가장 흑자 좀 빠르게 개선됐고, 그래서 올해 순이익이 뭐 한 200~300억 원대 전망되는데 내년에는 뭐 순이익이 만 1,400억, 1,500억 이상. 물론 이제 후판 가격 그것도 뭐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요. 그리고 또 내년 1월부터 이제 군산 조선소 내년 1월 본격 재가동도 지금 목표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이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하기 전부터 이제 작년부터 사우디 아람코와 이제 수소 프로젝트를 현대중공업 그룹이 진행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그룹 내에서 현대중공업은 또 이제 수소 선박 개발 관련된 기술이 우수하기 때문에 혹시나 또 뭐 정말 시점까지 예상할 수도 없겠지만 사우디와 관련돼서 좀 수소 선박 관련돼서도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신규 매수는 가능할 것 같고 매수 가격은 11만 5천 원, 매도 가격은 13만 2천 원, 손절 가격은 11만 원 제시하겠습니다. 네, 오히려 반대 의견보다는 기대 의견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. 조선주 안에선 탑픽으로 현대중공업을 꼽았고요. 목표 주가는 13만 2천 원,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. 네, 이렇게 두 번째까지 알아봤고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. 또다시 연중 최저가까지 밀리는 SK하이닉스입니다. 실적 부진 전망에 52주 신저가를 또 한 번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계속 6만 원을 또 깨려고 하고 있잖아요. 반도체 업황 우려가 심해진 겁니까? SK하이닉스 현재는 약보합에서 움직이면서 그래도 낙폭은 줄였어요. 네. 그 이제 SK하이닉스가 오늘 뭐 장 초반에 이제 8만 원 이하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수출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지난 8월에 수출 증가율이 26개월 만에 감소해서 마이너스 5.1%를 기록했는데 10월 달에는 마이너스 17%,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29.8%. 정말 수출 증가율의 그런 악화가 정말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앞으로도 계속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반도체 가격 하락이 좀 완화돼야 될 것 같고 또 반도체 재고도 좀 완화돼야 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도 좀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좀 관심을 갖더라도 좀 여유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반도체, 그래, 정말 경기에 민감하니까 이제 4분기 실적, 다음 달 초부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될 텐데,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뭐 적자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도 지금 뭐 전망되고 있고, 4분기 말 재고가 한 40주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, 1년이 한 52주잖아요. 그러면 재고가 40주래요. 그러면은 야, 내년은 뭐 재고만으로도 영업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보니까 4분기 실적 확인하고 싶은 그런 기대심도 있기 때문에 조금 투심이 좀 약한 게 아닌가 네, 그런 생각입니다.
네. 그리고 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오르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의 큰 손들이 좀 들어와줘야 되잖아요. 네. 최근에 SK하이닉스,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섰던 배경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무언가 대형주들을 사들이려고 LG화학도 샀고요, 당시에. 네. LG엔솔도 사고 그런 모습이 보였다가 지금은 온데간데 사라졌어요. 특히나 그 MSCI 리밸런스 이후에 더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많고, 네. 아니 뭐 언제는 탈중국 한다고 중국에서 자금 빼서 우리 시장 들어온다면서요.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사라진 걸까요? 네, 참 최근에 지난주만 보더라도 세계 신용평가사 S&P에서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.1%로 전망하기도 했었고, 한국 경제 성장률 내년 전망이 지금 1%도 좀 위태로울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일단 이제 연말로 갈수록 또 지금 보면은 시장의 중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경기 침체죠. 그러니까 경기 침체, 그럼 또 4분기 실적도 앞두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확인하고픈 실적도 그렇고 수출도 좀 가파르게 좀 악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좀 악화되는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최근 이틀, 뭐 외국인 매매 말씀하셨는데 최근 이틀이 조금 가장 심한 것 같아요.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천억 매도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거의 3천억 가까이 매도했고요. 또 어제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천억 매도했는데 이 두 종목 거의 한 2천억 매도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빅2의 그쪽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화되고 있는데 좀 경기 침체에 민감하다 보니까 조금 외국인 매도세가 12월 들어서 말씀하신 것대로 뭐 MSCI 그 이후로도 되긴 하겠지만 12월부터 조금 더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국내 11월 반도체 수출량이 전년 대비 30%나 급감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걱정이 커지는데 반도체주의 부진 다시 또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? 참 이게 오르면은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떨어지면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대표적인 반도체거든요. 네. 어떻게 해야 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. 네, 한 줄 평 말씀드리면은 매우 중요한 외국인 수급이라고 딱 잘라서 이제 말씀드리겠고, 네. SK 하이닉스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이 150만 주 이상 매도를 했는데 제가 1년 동안은 다 살펴보니까 외국인이 올해 하루에 150만 주 이상 매도한 적이 2번밖에 없었습니다. 상반기에는 아예 없었고요. 하반기에 2번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이 3번째였고,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매우 컸었구나, 좀 의미를 둘 정도로.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한국 수출이 뭐 10월 달에 마이너스 5.7%, 11월 달에는 2배 이상 증가해서 마이너스 14%. 그래서 한국 수출 증가율의 좀 낙폭이 좀 축소되는 것도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점은 염두를 해야 되겠고, 근데 신규 매수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대신에 이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까지 염두해서 매수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뭐 가격은 79,000원 이하, 매도는 9만 원, 손절 가격은 72,000원 제시해 드리는데, 가격은 제시해 드리지만 뭔가 조금 또 중요한 부분에서 포인트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SK 하이닉스가 그 감산 얘기를 했었었죠. 네. 삼성전자와는 다르게. 근데 최근에 좀 돌아가는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좀 다시 한번 추가로 뭐 감산이나 공급 축소 관련된 좀 코멘트가 한 번 더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. 네, 돌아가는 상황 보면. 그래서 그런 코멘트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가 조금 타이밍적으로는 또 좋은 또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.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SK하이닉스에 대한 가격 전략과 함께 앞으로 봐야 될 포인트까지 전해드렸습니다.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 좀 부진한데요. 이 점들도 챙겨보시고요. 지금까지 이상현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